네, 전도서의 문학 구조와 해석의 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복잡하기 때문에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전체 구조를 일괄적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학적인 구조를 대부분의 주소서를 보면 분류해 놓긴 하는데요. 여러분 읽기 쉽고 그리고 최대한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하지만 여러분이 잠언 10장에서 29장을 읽어보시면 구조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구조가 없어요. 잠언 1장, 9장도 마찬가지로요. 창세기 경우에는 그런 구조가 명백하게 있어요. 톨레도시라고 하는 족장 시대 혹은 그 족보 개념으로, 족보 개념 톨레도시죠. 지니알러지 개념으로 딱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도서는 그런 구조를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석사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그 키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스테판 드종이라고 하는 학자는 관찰과 훈계의 엇갈린 엇갈림 속에서 이 전도서를 규정하려고 했어요. 관찰과 훈계, 관찰, 훈계, 관찰, 훈계, 관찰, 훈계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이 전도서를 설명하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책에서 인용한 라이트나 아니면 로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이 책을 분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5번의 헤벨의 선언, 헤벨 저지먼트, 헤벨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헤벨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도서를 규정하려고 해요. 굉장히 매스메리컬한 방식으로 책을 나누는데요. 제가 동영상 자료에서는 설명드리기 힘든데 어쨌든 히브리어 단어의 각각은 각각의 산술치를 부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렙 같은 경우에는 뭐 넘버 몇 그리고 레시는 번호 몇 그렇게 해서 산술적인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해서 이 코엘렛 전체를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의 구조가 꼭 딱 맞는 것은 아니나 대단히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몇 가지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요. 코엘렛의 말들로 구성된 내부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프롤로그입니다. 1장 2절에서 11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트 1은 1장 12절에서 6장 9절까지고요. 파트 2는 6장 10절에서 11장 6절까지고요. 에필로그 부분은 11장 7절에서 12장 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 전체적으로 프레임 내레이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코엘렛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앞쪽과 뒤쪽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편집자의 부분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 14절 앞부분은 1장 1절 그래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프레임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한번 구체적으로 제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파트는 헛되다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파트 2의 A번은 발견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 2의 A 부분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찾다와 도달하다, 그리고 알다, 그리고 통달하다 라는 부분으로 각각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파트 2의 B 부분은요. 알 수 없다, 지식이 없다로 마무리가 되고요. 네 번째 부분은 젊음과 노년에 대한 어떤 시로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명확한 방식으로 이 책의 구조를 구분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러한 키를 통해서 코엘렛이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